자, 이번에는 전기기능장 66회 실기 필답형 6번 문제부터 10번 문제까지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번째 문제입니다. 전기 설비의 접지 계통과 건축물의 비례 설비와 통신 설비 등의 접지극을 공용으로 하는 접지 방식의 종류를 써라. 이렇게 주어졌습니다. 자, 일단 다시 보니까 어쨌든 전기 설비의 접지 계통과 비례 설비, 통신 설비가 공용으로 하는 접지래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다른 회차 영상에서도 한번 다루었었죠. 그래서 우선적으로 답을 적어보면 이때의 답은 통합 접지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기에 전기 설비, 통신 설비, 비례 설비가 있습니다. 물론 이 전기 설비에는 저압용 설비도 있을 거고요. 고압용 설비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특고압용 설비도 있을 겁니다. 자, 우선에 우리가 제일 처음 고려해 볼 수 있는 부분은 요게 되겠습니다. 각각에 있어서 모든 설비에 대한 접지들이 다 따로 이렇게 되어 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이렇게 부를 수가 있죠. 이 접지들이 단독으로 되어 있네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단독 접지 방식 이렇게 부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이 모든 설비를 싸그리 묶어서 접지를 때립니다. 요거를 우리가 위에 여기 썼다시피 통합 접지 방식이라 부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방식이 있느냐. 이 전기 설비만 이런 식으로 묶어서 접지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즉, 지놈들은 지놈들끼리, 그리고 나머지는 따로. 자, 이런 식으로 빨갛게 표현한 접지 방식을 우리는 공통 접지 방식이라 부릅니다. 그래서 요거 좀 잘 구분해 주셔야 되는데, 특히나 단독 같은 경우에는 이름 그대로 따로 되어 있다. 요거는 솔직히 체크하기 쉽습니다. 보통 이제 많이 헷갈리는 부분이 통합 접지, 공통 접지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쵸? 그래서 일단 통합 같은 경우에는 그냥 모든 것을 통합한 방식이고, 공통 같은 경우에는 전기 설비만 공통적으로 사용한다. 요거를 조금 확실하게 구분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 다시 한번 더 체크하시면서 확실히 챙겨가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요 같은 경우에는 이미 다른 회차에서도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물론 이제 필답형 자체가 우리 전기기능장에서 적용이 된 지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지만 그 중에서 한 두세 번 나온 게 이 친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같은 경우에는 출제율이 지금 기준에서 보게 되면 굉장히 조금 높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물론 지금까지는 통합 접지 방식 요거 위주로 나왔는데 모르죠. 이제 앞으로 공통 접지 방식 요것도 실제 답이 될 수 있는 문제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요거 확실하게 다시 한번 더 보면서 챙겨 주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 7번 문제입니다. 자, 요런 조건에 있어서 이 계통에 설치된 MOF 내에 CTB와 PTB를 구하라. 이렇게 주어졌습니다. 자, 우선에 우리가 조금 체크를 하면 일단 CTB 같은 경우에는 항상 2차 측이 5A로 정해져 있다. 그죠? 그리고 PTB를 쓸 때 2차 측은 110V로 정해져 있다. 그죠? 요거는 다시 한번 체크하면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우리가 CTB를 구하려면 여기에 소문제에 주어진 것처럼 CT의 1차 측 전격 전류값을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한번 적어보면요. 우선 지금 조건을 다시 봤을 때 전압값 주어져 있고요. 그리고 친절하게 이렇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선상이라고 바로 우리가 체크할 수 있죠. 그리고 이렇게 용량까지 주어져 있네요. 역률도 있습니다. 그럼 이 경우에 우리가 용량, 그리고 전압, 전류, 역률 간의 수식으로서 이런 수식을 쓸 수가 있습니다. 물론 3상이기 때문에 루트 3 이렇게까지 해줘야겠죠.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전격 전류 같은 경우에는 이항을 해서 이런 식으로 계산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쵸? 그러면 여기다가 주어진 값 대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주어진 출력 같은 경우에 혹은 용량 같은 경우에는 1000kW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래쪽에 루트 3 잡아 넣어주고, 그 다음에 여기 전격 전압, 다르게 성간 전압, 아하, 22.9 kg이기 때문에 곱하기 10에 3승까지 써줍니다. 그리고 역률 보니까 0.9. 자, 뭐 요거 계산하면 1차 측 전류값 나오겠네요. 그래서 계산기에 두드리게 되면 이 계산기에서는 28.013A라는 값을 퇴 하고 뱉어낼 겁니다. 그럼 실제 끝났죠? 자, 보시면 여기에 1차 측 전격 전류 값을 참고해서 선정을 하랍니다. 근데 우리가 계산한 값이 28.013이에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인원보다 큰 요 값을 기준으로 선정할 수 있겠다. 그죠? 그래서 실제 CTB 같은 경우에는 30대 5 이렇게 선정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꾸린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지금 답만 쓰라라고 되어 있죠. 그럼 이 경우에는 딱 요거만 쓰면 될 겁니다. 근데 만약에 요 위에 계산 과정이 적혀 있다. 그럼 이 경우에는 딱 요거를 이 계산 과정 란에다가 써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이제 PTB 요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PTB 같은 경우에는 끝났습니다. 왜 끝났냐면, 물론 우리가 실제 뭐 계산을 해본다 라고 치면요. 어쨌든 PT, B라는 것 자체는 1차 측 나누기 2차 측 값이 됩니다. 그쵸? 자, 그리고 이 PTB 같은 경우에는 상전압을 기준으로 우리가 계산하기 때문에, 그쵸? 기본적으로 이런 변압기와 관계된 B는 다 상을 기준으로 하죠. 그래서 요거를요, 우리가 이렇게 표현할 필요가 있겠죠. 지금 지문에 주어져 있는 22.9 다르게 말하면 22,900V 같은 경우에는 선간 전압이기 때문에 루트 3으로 나누어 줘야 합니다. 이렇게 해야만이 상전압 되겠죠. 자, 그리고 2차 측 전격은 항상 110이 되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요거를 계산을 하시게 되면요. 분자 같은 경우에는 13,221 될 거고요. 분모는 110 그대로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요거는 좀 참고로 챙겨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PTB 같은 경우에는요, 실제 거의 120으로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뭐 22,900 나누기 루트 3을 하면, 이런 식으로 13,221 정도가 나오는데, 실제로는 이렇게 그대로 쓰는 게 아니라, 전격값으로 13,200 이 값을 씁니다. 그래서 요거를 계산하면 얼마가 돼요? 120요. 그래서 뭐 요거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일반적으로 정해져 있는 수치인 요거 그대로 쓰면 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혹시나 만약에 세 번째 항으로서 M, O, F, B를 계산을 하라 라고 주어진다면 실제 이 MOFB는요 PTB, CTB 예, 곱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이 조건 하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쓸 수 있겠죠. PTB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요. CTB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요. 그렇죠? 뭐 다르게 쓰면은 120 곱하기 6 해서 얼마가 돼요? 720요. 뭐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참고적으로 바라봐 주시길 바랍니다. 8번째 문제입니다. 심플하네요.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근데 소문제가 조금 거시기 하죠. 자, 일단 보면 역률 과보상 시 발생하는 문제점을 3가지 쓰랍니다. 자, 일단 이 역률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뭐 적절히 보상을 해가지고 역률이 뭐 보통 0.95에서 1 사이에 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근데 우리가 너무 과하게 보상을 하게 되면 이 과보상으로 인한 문제들이 여러 가지 발생을 합니다. 여기에 대한 대표적인 것을 몇 가지 적으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역률 과보상은요, 보통 대부분의 장치들이 지상 성질을 갖기 때문에 이때 말하는 과보상은 진상군이 너무 과하게 투입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요것으로 인한, 즉 앞선 역률로 인한 전력 손실이 증가하게 됩니다. 근데 실제 시험장 가서 여러분들 이렇게 화살표 쓰면은 낭패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장에서는 확실하게 적어 주셔야 됩니다. 즉 전력 손실이 증가한다 이런 식으로요. 자, 그 다음으로 오히려 역률이 좋아지는 게 아니라 과도한 앞선 역률로 인해서 역률이 저하됩니다. 그리고
고조파 왜곡이 커집니다. 그래서 뭐 지금은 뭐 세 가지를 쓰라라고 제시가 됐기 때문에 이렇게 썼는데 이 외에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을 또 적어보면 네 번째, 이로 인해서 계정기가 오동작 될 수가 있고요. 요게 글씨가 조금 계정기 오동작이 발생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으로 단자 전압이 정해진 규격의 값보다 오버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역률이 저하가 되었기 때문에 실제 부하 설비 용량이 증대된 효과가 나타나게 되죠. 그리고 이거 외에 우리가 보다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거, 어쨌든 역률이 저하됐어요. 즉 유효율이 떨어진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부하에서는 전기를 제대로 쓰지 못하면서 날려먹는 개념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전기요금이 증가되더라. 그렇죠. 뭐 요거는 우리가 비교적 좀 쉽게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모르겠어요. 이 전기요금 같은 경우에는 그러고 보니까 내 채널명이네. 전기요금. 자, 여튼,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전기요금 같은 경우에는 실제 이제 많은 분들이 좀 쉽게 떠올릴 수 있고 한 부분이라서, 실제 시험 문제에서는 뭐, 이렇게 주고 나서, 이런 식으로 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문제처럼 이 내용이 없다. 그럼 우리가 전기요금 증가 쓰면 되겠지만, 혹시나 시험장 갔는데 금액 관련한 것은 제외한다. 뭐 이런 식의 조건이 붙는다. 그럼 그때는 얘를 쓰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도 참고적으로 좀 봐주십시오. 특히 한 번씩 뭐 산업기사나 기사 같은 경우에는 이런 조건이 제시된 경우도 있습니다. 일단 기능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는 이런 조건이 없었던 걸로 체크를 했는데 혹시나 모르죠. 그렇죠. 우리가 미리 대비해서 나쁠 건 없으니까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주십시오. 자, 그 다음으로 두 번째 소문제, 지상역률과 진상역률을 설명하래요. 네, 조건이 있습니다. 전압과 전류의 위상을 포함해서 설명하라. 그럼 자 볼게요. 자, 일단은 물론 이제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이 지상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전류가 전압보다 위상이 뒤진 거 아닙니까? 그럼 이때 이 역률을 우리가 지상 역률이라고 부릅니다. 그쵸? 자, 진상 같은 경우에는 전류가 전압의 위상보다 앞선 것을 의미를 해요. 이때 이 역률이 이런 그대로 진상 역률이지 않겠습니까? 그쵸? 솔직히 이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렇게 쓰면 되겠죠? 자, 예를 들어 여기 지상 역률을 쓰는 칸이 있다. 지상 역률은 진짜 간단하게 쓰면은 이런 식으로 전류의 위상이 전압의 위상보다 뒤질 때 역률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렇죠? 왜? 요것 자체가 지상이고 그렇죠? 지상일 때 역률이 지상 역률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와 비슷하게 진상 역률도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전류의 위상이 전압의 위상보다 앞설 때 역률이다. 그렇죠? 일단 여기 지문에 주어진 조건 다 포함했죠. 전압과 전류의 위상 포함을 해서 이렇게 적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답을 작성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뭐 추가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뭐 이제 뭐 다른 이제 내용을 제가 더 검색을 할 때 보니까 뭐 이렇게 추가적으로 쓰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자, 일단 추가적으로 쓰는 거기 때문에 제가 뭐 초록색으로 조금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자, 지상 역률 설명할 때 유도성 부하의 경우 전류의 위상이 전압의 위상보다 뒤지게 나타난다. 이때 역률을 지상 역률이라고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쓰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진상 역률 같은 경우에 용량성 부하의 경우 전류의 위상이 전압의 위상보다 앞서게 나타난다. 이때 역률을 진상 역률이라고 부르더라. 뭐 이런 식으로 쓰여 있는 것도 뭐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실제 뭐 추가적으로 쓸 수 있는 살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 중요한 거는 그렇죠. 답에 대한 뼈대 내용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확실하게 지상에 대한 의미, 진상에 대한 의미가 요것들이기 때문에 저는 그냥 단순히 요걸로만 끝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9번째 문제입니다. 자, 지문을 보니까 비접지 전력계통에서 지락사고 발생 시에 사용되는 한류 저항기의 설치 위치와 설치 목적을 쓰랍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조금만 더 보면요. 여기에 주어진 한류 저항기, 즉, 이 CLR 같은 경우에는 실제 접지형 계경 변성기, 즉, GPT와 저기 주어진 것과 같이 비접지 계통에서
지락사고를 감지하는 친구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이런 비접지 계통에서 지락사고가 감지가 되었다. 그러면 우리가 선택 지락계정기라고 부르죠. S, C, R. 요놈을 동작을 시켜서 사고 선로를 계통으로부터 분리하는 목적으로 실제 ZCT와 조합해서 사용을 합니다. 근데 일단은 뭐 여기서 이제 한류 저항기의 설치 위치를 물었습니다. 이 한류 저항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방금 봤던 이 GPT의 3차 권선에 접속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뭐 답으로 쓴다면 GPT 혹은 접지형 계경 변성기 3차 권선에 접속한다. 뭐 이렇게 쓸 수 있겠죠. 물론 이거를 조금 더 나는 자세히 쓰고 싶어요. 그러면 이렇게도 쓸 수 있을 겁니다. 요거 말고 이제 또 다르게 쓴다 라고 치면은, 그래서 구분하기 위해서 파란 걸로 좀 쓰겠습니다. GPT 3차. 실제 우리가 이 GPT와 Sierra를 가지고 지락사고를 감지하는 회로를 구성을 할 때 이 GPT의 3차 측을 오픈 델타로 결선을 합니다. 그래서 3차 측 오픈 델타 회로에 접속을 하더라. 근데 난 좀 더 자세히 쓰고 싶어요. 이 오픈 델타 회로에서 선택 지락 계정기와 병렬로 설치하더라. 뭐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일단 간단하게 뭐 이렇게만 써도 되지 않을까?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요거는 저의 단순히 개인적인 의견이기 때문에 참고로만 보셔야 되지 맹신하시면 안 됩니다. 참고적으로만 봐주시고요. 자세히 쓰면은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한류 저항기의 설치 목적 세 가지를 쓰랍니다. 자, 이 한류 저항기의 설치 목적은요, 첫 번째, 실제 요놈들이 SCR을 동작시키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놈 같은 경우에는 SCR을 동작시키기 위해서 혹은 SCR 작동을 위한 유효 전류를 발생하는 목적으로 쓰더라. 자, 그리고 제3 고조파 전압을 억제하는 용도로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계통 지락 시 중성점이 불안정하게 되는 현상을 방지하는 목적으로 쓰더라.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쓸 수가 있고요. 혹시나 뭐 한 가지만 더 보면 계전기 구동, 실제 뭐 여기서는 이제 SCR이 되겠죠. 계전기 구동에 필요한 지락 전류를 제한하더라. 뭐 이렇게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있더라. 참고적으로 챙겨 주시길 바랍니다. 자, 마지막 10번째 문제입니다. 3상 4선시의 회로에서 A상의 전류가 이렇고요, B상의 전류가 이렇고요, C상의 전류가 이렇다 라고 할 때 중성선에 흐르는 전류의 크기를 계산하라 이렇게 주어졌습니다. 일단은 뭐 3상 4선식 회로니까 우리가 뭐 간단히 유추할 수 있는 게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일단 Y결선이겠구나. 그리고 이 중성선에 흐르는 전류를 뭐 IN이라고 하면 실제 각 상 A상, B상, C상이 있을 때 얘들이 평형 상태다. 실질적으로 이 중성점에서 벡터 합은 0이기 때문에 이때 이 전류는 0이 나올 겁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런 평형이란 언급이 없어요. 그리고 이놈을 계산하라는 걸 봤을 때 평형 상태는 아니겠구나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이거 같은 경우에는요, 어차피 우리가 시험장에서 계산기를 활용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계산기 활용하면 진짜 간단하게 도출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요거 하나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3상의 전류, 뭐 여기 주어진 것처럼 전류 기준으로 본다면 우리가 각상 A, B, C를 가지고 순서대로 예를 들어 A상을 기준으로 한다. 보통은 이제 A상을 기준으로 하죠. B상 같은 경우에는 A상에 대해서 120도 뒤진 상이 될 거고요. C상은 B에서 다시 120도 뒤진 상이 됩니다. 그쵸? 즉 그냥 간단하게 이런 거죠. 우리가 A를 기준으로 할 때 B는 A보다 이만큼 뒤지고 C는 여기서 이만큼 뒤지더라. 그럼 다르게 말하면 A에 비해서 C는 240도 뒤진다. 뭐 이런 개념이 되겠죠. 그럼 자, 요거를요, 일단 보니까 계산 과정을 쓰라 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는 계산기 활용하면 됩니다. 자, 혹시나 해서 뭐 언급을 하면요,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는 계산기를 보면 여기에 계산기 화면이 이렇게 쭉 나와 있고 일단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어떤 계산기를 쓰고 계신지 잘 모르겠지만 일반적으로는 요 모델을 많이 쓰죠. FX 570 ES. 그래서 저는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이 모델 기준으로 한번 언급을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제가 처음에 활용할 방법은요, 요겁니다. 이 계산 과정에다가 일단 미리 적어보면, 자, 첫 번째 기준이에요. 일단 A상을 기준으로 했을 때, A상은요, 전류의 크기가 200이고요. 일단 얘를 기준으로 했으니까 위상이 0도예요. 그리고 B상 같은 경우에는 크기가 160이고요. A상에 비해서 위상이 120도 뒤져요. 그리고 더하기 C상의 크기 같은 경우에는 180이고요. 이때 위상은요, A상 기준으로 했을 때 240도가 뒤져요. 그냥 단순히 요걸 쓰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산 과정 이게 끝이에요. 그러면 요거를 우리가 계산기에 넣으면요, 실제 계산기에서 요런 답을 뱉어냅니다. 30 더하기 10 루트 3i라고요. 물론 이제 계산기에서 말하는 이 i는 우리 입장에선 j가 되죠. 그래서 뭐 다시 쓰면 j의 10 루트 3 이렇게 되겠죠. 근데 문제는요, 지금 이렇게 된 것은 복소수 표현 아닙니까? 여기서 뭐라고 물었냐면 중성선에 흐르는 전류의 크기를 계산하라 라고 물었습니다. 여기서 전류의 크기는요, 이렇게 쓸 수 있겠죠. 루트 실수부와 허수부의 벡터 합을 취해주면 되더라. 그래서 요거를 계산하면은 20 루트 3이 나옵니다. 근데 요거를 우리가 뭐 다시 표현을 하면 34.64 암페어가 되더라. 그래서 답은 뭐 34.64 이렇게 쓰는 게 낫겠죠. 자, 근데 문제는요, 제가 뭐 이렇게 바로 쓰긴 했는데 요거를 계산기에 어떻게 쓸 거냐, 이게 문제겠죠. 그래서 이 570 ES 시리즈를 가지고 간단히 언급을 하자면, 화면 제일 왼쪽 밑에 요 부분을 보시면 이렇게 딱 해가지고 Shift 버튼이 있을 겁니다. 자, 이 버튼 한번 누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어떤 버튼을 찾느냐, 이 아래쪽에 보면 버튼이 여러 개가 있는데, 자, 이 Shift 버튼에 있어서 한, 둘, 세 번째, 아래쪽으로 세 번째를 보시면 아마 이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노랗게, 일단 뭐 노란 건 잘 안 보일 수 있으니까 제가 주황색으로 쓸게요. 이렇게 되어 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요게 무슨 의미냐면 Shift 누르고 이 버튼 누르면 이렇게 각도로 지정할 수 있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계산기에 쓸 때는 당연히 요거 순서대로 써야 되니까 여기다가 200 쓰겠죠. 그 다음에 이 각도 명시할 때 어떻게 한다? Shift 누르고 이 버튼을 눌러보십시오. 그러면 계산기에 이런 표시가 뜰 겁니다. 그럼 여기서 바로 0. 어차피 요 각 표시는요, 여러분들께서 뭐 각도를 호도법으로 하는지 혹은 60분법 기준으로 하는지 요거 별도로 지정을 안 하셨다면 다 60분법, 즉 우리가 몇 도 이렇게 하는 이거 기준으로 기입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0 쓰면 이거 자체가 0도로 인식을 합니다. 자, 그리고 바로 더하기 눌러주시고요. 이제 이 뒤에 있는 거, 160 하고 난 다음에 다시 Shift 눌리고 이 버튼 눌리시면 이런 버튼이 떠요. 그럼 이때 마이너스 120 넣고 다시 플러스해서 180, 그리고 Shift 이거 눌러서 각도 만든 다음에 마이너스 240 이렇게 해서 마지막에 는 버튼 눌리시게 되면은 제가 중간에 언급을 했던 것처럼 요 화면상에 30 더하기 10 루트 3 i 이렇게 뜰 겁니다. 그래서 요게 실수고 요게 헛수고 요거를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다시 별도로 계산기에 눌리면 그렇죠, 답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렇죠. 일단 제가 뭐 간단히 계산기 버튼 쓰는 거 한번 언급을 해봤는데 이게 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실제 뭐 요 방법 말고 다른 방법들도 물론 있습니다. 요거를 한번 요 위에 공간에다가 언급을 한번 해볼게요. 자, 솔직히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일단 쉬운 방법은 이렇게 쓰는 게 제일 쉽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방법이에요. 두 번째 방법 어떤 게 있냐면, 얘를요 우리가 삼각함수를 기준으로 직각 좌표계 형태로 표현한 방법으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즉 계산 과정에 있어서 중성선에 흐르는 전류 IN은요, 자 200에다가 우리가 직각좌표를 삼각함수를 기준으로 쓰게 되면 일단 A상이 기준 아닙니까? 그럼 얘는 코사인 2영도 더하기 J의 사인 2영도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B상 같은 경우에는 160에다가 코사인, 일단 A상 기준으로 했을 때 120도 뒤지기 때문에 마이너스 120도요. 그리고
플러스 j의 사인 마이너스 120도요. 이렇게 쓸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시상 같은 경우에는 똑같이 180에다가 코사인 마이너스 240도요. 더하기 j의 사인 마이너스 240도요. 실제 요거를 여러분들이 계산기에 넣으시면요. 앞에 있던 이놈과 똑같이 계산기에서는 30 더하기 10 루트 3 i를 내뱉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쓰셔도 됩니다. 여기서도 한 가지 또 안내를 좀 드리자면요. 실제 이제 많은 분들이 일단 여기 계산기에다가 예를 들어 200 코사인 0도를 쳤대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 J, 이거 요거 어떻게 입력합니까? 이렇게 은근히 많이 좀 혼동을 하시는데 실제 계산기에서 J는 요 I입니다. 앞서 제가 언급을 했지만 이 I를 가지고 우리가 표현을 해요. 그리고 특히나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떤 복소수가 있다라고 했을 때 예를 들어 뭐 이런 복소수가 있습니다. 뭐 3 더하기 J의 4 우리가 얘가 실수 얘가 홀수 이렇게 보통 많이 쓰죠. 근데 계산기에 우리가 얘를 입력하기 위해서 J 대신에 i를 바꾸어서 써요. 이렇게 넣는다. 그럼 얘는 인식을 못합니다. 계산기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인식을 하느냐? 3 더하기 이 i를 숫자 뒤에 보내주셔야 돼요. 즉 4i요. 이렇게 쓰셔야만이 인식을 합니다. 특히나 이 i를 입력하는 방법, 나 요거를 모르겠는데? 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요 같은 경우에는 자 지금 제가 기준으로 삼고 있는 이 570 모델 기준으로 봤을 때 자 우리 요까지 이 버튼까지 언급을 했었죠. 자, 이놈 밑에 또 여러 가지 버튼이 있습니다. 특히나 이놈 바로 밑에는요. 이런 버튼이 있고요. 그 오른쪽에 이런 버튼이 보이실 거예요. 자, 요거 위를 자세히 보시면 약간 보라색, 파란색 계열의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ENG를 딱 눌러 보십시오. 그럼 바로 I가 뜰 거예요. 그럼 요거를 우리가 계산기 쓸 때는 자 제가 앞서 말했죠. 예를 들어 나는 요거를 계산기 그대로 쓰고 싶다. 요거요. 그래서 여기다가 i 쓰고 사인 0 쓴다. 그럼 이거 계산기에서 인식 못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는 사인 0도부터 하고 뒤에 i를 붙여 주셔야 됩니다. 나머지는 똑같아요. 그리고 아마 이 삼각함수를 여러분들이 이제 계산기에 눌리시면 그렇죠. 물론 이제 이 계산기 버튼이 중간에 보시면 사인도 있고요, 코사인도 있고요, 탄젠트도 있고요. 이런 버튼이 다 있습니다. 그쵸? 우리 입맛에 맞는 버튼을 쓰면 되는데 만약에 우리가 얘를 입력하기 위해서 이 코사인 버튼을 누른다. 그러면 아마 이렇게 뜰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코사인하고 바로 가로 이렇게 뜰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코사인 0도를 넣고 싶다. 0 하고 난 다음에 바로 가로 닫아 주셔야 됩니다. 이거 가로 안 닫게 되면은 까딱 잘못하면 그렇죠. 잘못 계산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이 가로 닫아 주십시오. 그래서 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렇게 체크를 조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나머지는 다 똑같습니다. 똑같은 방식으로 이것까지 다 넣으시게 되면 실제 이 경우에도 계산기에서는 제가 앞에 언급했던 것처럼 이런 식으로 뜹니다. 그래서 이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해보십시오. 아시겠죠? 확실히 여러분들이 딱 했을 때 진짜 이렇게 나오네. 요거를 느끼셔야만이 시험장 갔을 때 뭐 요 방법이 편하신 분은 요 방법 쓸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나는 이게 편한데 하면 이 방법을 쓸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방법도 있더라.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도 한번 언급을 해볼게요. 자, 세 번째는 여기다가 쓰겠습니다. 실제 우리가 3상을요, 편의상 이렇게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A, B, C요. 자, 우리가 이 A로부터 C 기준으로 하면 얘는 120도 앞서요. 그렇죠? 이 기준으로 본다면. B 같은 경우에는 A로부터 240도 앞섭니다. 물론 이런 식으로도 볼 수 있겠죠. 이때 이것을 표현하는 벡터 연산자가 있습니다. A라는 벡터 연산자가 있어요. 얘가 크기는 1이고 각도는 120도더라. 요걸 의미하는 친구입니다. 그래서 요 같은 경우에는 다시 우리가 직각좌표를 표현을 하면 마이너스 2분의 1 더하기 J의 2분의 루트 3으로 표현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A의 제곱 같은 경우에는 크기는 1이고 각도는 240도를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직각좌표로 표현을 하면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을 이용해서도 우리가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토대로 한번 적어보면 IN 중성선에 흐르는 전류는요 200 얘는 그대로 쓰고요. 더하기 실제 우리가 벡터 연산자 표현으로 바로 적어보면 비상이니까 얘는 160에 있어서 A보다 240도 앞서요. 그래서 160 A 제곱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C상 같은 경우에는 180 A 이렇게 쓸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다시 요것들을 집어넣으면 200 플러스 160에다가
A의 제곱, 얘를 넣어야겠죠.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J의 2분의 루트 3. 그리고 아래쪽에 쓰면 더하기 180. 그리고 A 값, 즉 요거를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J의 2분의 5 플러스죠. 루트 3. 이렇게 쓸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앞에 제가 언급했던 요거 i를 계산기에 적용한 방법을 토대로 이거를 계산기에 넣는다. 그럼 이때 결과값도 재미나게도 30 더하기 10 루트 3i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렇게 푸나 이렇게 푸나 이렇게 푸나 한 가지 답을 나타낸다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 기준에 있어서 어떤 기준으로 푸는지는 자유입니다. 근데 어떤 걸 푸시더라도 다 맞다라고 지급이 될 거예요. 왜? 어차피 다 정상적인 풀이 과정이기 때문에. 근데 솔직히 보시면 아시겠지만 실제 제일 쉬운 방법은 뭡니까? 그래서 제가 제일 처음 안내를 드린 이게 제일 쉽죠.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 한번 하셔가지고 한번 해보셔가지고 나는 이 방법이 더 편한데 이런 방법을 좀 찾으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언급한 것처럼 이게 제일 아마 쉬울 거예요. 쉽기는. 그래도 한번 해보십시오. 알겠죠? 연습 삼아. 자, 뭐 여튼 이런 식으로 해서 66회 우리 전기긴장 실기 필답형 문제를 싹 다 한번 풀어봤습니다. 모쪼록 이 영상이 앞으로 전기기능장 실기를 준비하시는 많은 분들에 있어서 필답형 문제 영역에서 많은 점수를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이 되는 그런 영상이 되길 바랍니다. 자,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